어우. 자, 진도 바로 나가야죠. 쉴 틈이 없어요. 우리 오늘 명제 2명 나가는 날이고, 지난번에 명제 2번까지 나왔잖아, 그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33 나온 거. 아니네. 집합 6번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명제 조건은 안 나왔네요. 오늘 숙제 낼 때는 명제 조건 숙제 좀 낼게요. 오늘 일단 명제 증명 다 나갈 거야. 나가고 함수도 좀 나갈 거야. 시간이 짧기는 한데 명제 증명 연습 문제가 한 장이지만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서 얼른 명제 증명 설명하고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 주체 범위가 또 넓어. 22, 23, 24, 25가 다음 주 주체 범위야. 22타선부터 25타선까지. 그래서 오늘 23 나가고 24가 짧아 얘들아. 24가 짧아서 오늘 거기 좀 일부하고 다음 시간에 25단원 나가면 뭐 문제는 없어요. 나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또 막상 해보면. 자 일단은 23단원 좀 얼른 나갑시다. 오늘 24까지 하는 거예요. 24? 오늘? 아니야 오늘 23, 24, 1, 계획상으로도 그래. 그러니까 명제 증명을 원래 지난 시간에 좀 나가줘야 되는데 대신 일찍 시작하느라 명제 증명을 오늘로 좀 미뤄둔 거야. 저희 기화하는 거 언제 시작해요? 다음 진짜 시험 진짜 많이 알려줄게.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갈 거야. 빨리 나가고 내신은 빨리 시작할 거야.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끝까지. 넓어. 10월 17일부터가 이제 기말 대비 기간인데 무조건 12일 끝내는 게 목표. 12예요. 네. 오늘 며칠? 오늘 30일. 내일 10월 1일. 일주일 내에 2주면 합니다. 우리 지금 남은 게 명제랑 함수랑 경우의 수 수일수업인데 오늘 며칠도 안 되잖아요. 함수 일주일, 경우의 수 일주일 하면 머리가 다 되죠. 감각 못할 것 같아요. 네, 제 머리가. 아니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시험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말. 시험 기간이니까 내신 공부하듯이 선행 공부를 하면 돼요. 되고 그렇게 빨리 나가면 내신 대비를 빨리 시작하니까 잘 따라 오시면 됩니다. 아니 내 다음 주 12일까지 나가는 거 아니구나. 우리가 17, 한 24일부터구나. 뭔가 이상하했어요. 24일부터니까 내가 끝내고 싶은 목표를 시작하는 내 목표는 19일. 내신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찍 내신 교재를 풀고 계시면 되고 사실 내신이 이제 점점 중요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외국하고 뭐 어디 특목고 가고 이런 거 아니면은 큰 의미는 없어. 근데 그래도 시험을 욕심내도 좋아. 시험 망치는 게 한 번 망치면 좀 약간 그게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좋고 선행에 투자하는 것도 좋으니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랑 항상 상의해 주시면 되고 계획상은 이래요. 10월 24일부터 내신 대비인데 좀 빨리 빼서 19일부터 내신을 시작하는 게 목표야. 이날 선행하고 내신 같이 시작하는 게 시험 첫날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수학 범위에 원만 들어가면 나이가 그각인 거 아니에요? 원과 직선이 조금 어려워요. 원과 직선이 원주가 이거는 우리가 원밖에 없는데. 굵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명제 증명 갑시다. 자, 명제 증명에서 첫 번째로 배소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 A가 B 이상임을 증명하여라. 보여라. 뭐 그렇게 많이 써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풀면 된다?
a-b를 정리를 하는 거야. 계산하고 계산해서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다 구조가 등식 증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가볼게. 기본 문제 중에 갑자기 생겼네. 자, 루트 a-b가 루트 a 루트 b보다 큰 거를 증명하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빼서 정리할 때도 있지만 제곱을 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 제곱해서 정리하는 게 편하면 제곱해 주시면 돼. 얘 같은 경우가 제곱해서 정리하기 편한 애잖아. 왜냐면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져야 정리가 편해서 이놈을 제곱한 거에서 이놈 제곱한 거를 뺀 거를 그냥 정리해보는 거야. 대소비교하라고 했으면.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제곱했으니까 a b 나오고 뒤에 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제곱해서 뺐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B야. 자, 플러스 되고 2로 묶었을 때 루트 AB 마이너스 B라고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루트 B가 이렇게 들어있으니 B는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루트 B로 묶어주시면 이 루트 B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로 정리가 됩니다. 양수고 양수라서 얘는 양수인 거죠.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 야, 문제를 너무 대충 배웠네. 하여튼 빼서 정리하든가 제곱해서 빼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서 부등식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너네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지. a 플러스 b가 2 루트 ab 이상일 때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한다라고 하잖아. 이때 얘랑 같아지는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x분의 4의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많이 쓰냐면 곱해서 사라질 때 곱하면 문자가 포거되는 경우에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쓰거든. 얘랑 곱하면 x가 사라지잖아. x랑 x분의 1이 약분돼서. 그러면 이때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그대로 써주시면 a 플러스 b로 보는 거야. 얘를 a, 얘를 b. 그러면 이 루트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x와 x분의 4를 곱하니까 사라져서 4하고 정리되기 때문에 요놈의 최소값은 4인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요것도 물어봤어. 그러면 그때의 x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얘랑 같아질 때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얘랑 같아지는 거, 얘가 같아지는 건 최소가 되는 순간을 말하잖아. 그 최소가 되는 순간의 x값은 이놈하고 이놈이 같을 때야. 같을 때. 그래서 x랑 x분의 4랑 같을 때의 x값을 구해주시면 x제곱은 4라고 나오기 때문에 x는 2인 겁니다. 마이너스 2는 안 돼, 그지? 왜냐면 우리가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만 성립하니까 양수인 a, b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가 2인 것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 해보자. 이제 이거 하나씩만 복잡하게 되잖아, 이제. 이놈의 최소 구할 수 있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곱해서 사라지도록 x-1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x-2로 바꾸고 다시 2를 더해준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잖아. 산술기하를 쓰지만 여기 있는 플러스 d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놈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주시면 곱했을 때 4가 되어 4 플러스 2죠? 최소값은 6이라고 나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산술기하 평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고 코스 슈바르츠 나오죠. 코스 슈바르츠. 코스 슈바르츠 기억나요? 코스 슈바르츠? 요게 코시 슈바르츠야. 근데 문제에서 보통 요런 거는 줘. 이 A값, B값을 숫자로 주거든? 우리가 A, B를 뭘로 보는 거라 그래서 얘네들을 X, Y의 개수로 보자 그랬어. 개수로. 자, 정석 몇 번 보시냐면 문제 적어줄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일 때 3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 코시 슈바르츠 쓰는 거야. 우리가 산술기하고 코시 슈바르츠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과 고배 관계일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라 그랬고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 쓰는 거라 그랬어? 1차식과 2차식이 공존할 때 1차식도 있고 2차식도 있을 때 산술기하 말고 코시 슈바르츠 쓰는 거라 그랬어. 여기 보면 1차도 있고 2차도 있잖아. 이럴 때 코시 슈바르츠를 써야 되는데 공식을 일단 그냥 헷갈리면 쭉 써요. 그러면 뭐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보이지 않니? 3x 플러스 y가 1로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A, B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 1차식의 개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 A가 몇이야? B가 몇이야? 그러면 A에다 3 넣고 B에다가 1 넣으면 요 앞자리는 몇 나오니? 요거는 2니까 2 나오고 20이네. 22하가 3x 플러스 y의 제곱. 따라서 3x 플러스 y의 범위를 계산해 주시면 2루트 5 이하 마이너스 2루트 5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요? 이거 한번 해볼까? 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y의 범위입니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에너지가 넘쳐. 신났어, 살짝. 앞타임에서. 나만 신나더라고. 바로 맞춰. 이거 내가 맨날 니네 괴롭히려고 내주던 예시야. 자, 이거를
공식을 먼저 써주면 얘가 공식인데 요 놈을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y제곱 자리에 4y제곱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가 사실은 뭐의 제곱이다? 2y의 제곱인 거야. 내가 지금 y 자리에다 2y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여기도 2y 집어넣어야 돼. 요렇게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 4y제곱을 만들기 위해 그냥 y제곱을 냈던 게 아니라 y 자리에 2y를 집어넣어서 4y제곱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놈이 오면 이놈이 오라서 해결됐어. 맞지? 자, ax 플러스 2by인데 이 자리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a, b 값 정해지는 거 보여? a, b는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a가 몇이면 돼? b가 몇이면 돼? 아이고, 그러면 여기다도 1 넣고 여기다도 1 넣으니까 4분의 5 나오네요. 따라서 가면 계산해 주시면 4분의 25고 4분의 25이야 x 플러스 y의 제곱. 따라서 x 플러스 y의 범위는 2분의 5이야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끝났어. 바로 우리 정성 연습문제 풀으러 가도 돼. 자, 157쪽 가봐요. 정석 157쪽.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건데. 자, 23-2번. 풀어봐요. 23-2번 연습 문제. 조금 애매한데 이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럼 같이 볼게. 분명 문제인데 이게 a 플러스 b가 홀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직감적으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또는 하나가 짝수 하나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거 맞아 맞는 건 알아. 증명이 좀 어려워 그지?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이놈의 대우명제를 이용하면 증명이 조금 깔끔하게 써져. 대우명제를 이용하면 자, 대우명제를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증명을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대우명제를 구하고 있는 거야. 대우명제를 구해줄 거고 얘가 일로 올 거고 얘가 일로 가서 각각의 부정이 대우잖아.
이놈의 부정은 쉬워. A 플러스 B가 홀수인 거의 반대는 뭐야? A 플러스 B가 짝수다야. 이놈의 부정 뭐게? 내가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A, B가 사람이라고, X, Y가 사람이라고 해봐. 얘가 남자, 얘가 남자, 여자, 여자가 모든 케이스라 그랬잖아. 그래서 모두 남자 다의 부정은 나머지를 말해야 돼서 어떤 사람은 여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 부정이라는 거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 B 중 하나만 홀수, 하나 나머지는 짝수라는 말은 얘네를 우리가 쭉 가능한 케이스를 다 썼을 때 홀짝, 짝홀, 홀홀, 짝짝 이렇게가 가능한 애들인데 이 놈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지.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이건 거잖아. 즉 A, B가 모두 짝수 또는 모두 홀수다 라는 명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쉽죠? 두 개 따로 두면 되잖아. A, B가 모두 홀수면 A는 2K, B는 2K 프라임 이렇게 잡아놓고 A 프라임, A 플러스 B 계산해서 짝수 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둘 다 홀수가 그랬으면 이렇게 잡아놔서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한 이놈이 짝수 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정령이 좀 깔끔해지지 않나. A 플러스 B가 홀수다라고 써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어려워서 굳이 대우명제를 끌어와서 증명한 겁니다. 아마 숙제할 때 그냥 했으면 대충 보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이유나 어떤 것들도 설명하기 위해서 풀었어요. 아마 그래서 다시 보고 정리하면 이해 갈 겁니다. 3번 해보자. 3번 풀어봐. 아니라 미안 4번 해봐. 4번에 1번 1번 2번 하자. 4번 1번 2번 왜? 아 명제승명 전문가시네. 1번은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뺐어? 뺐는데 왜 1이 0보다 크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크죠?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좀 부족한 것 같아. 얘처럼 써야지.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1보다 크다는 거에서 이거에 의해서 AB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2번은 좀 괜찮네. 1번은 좀 부실한 것 같아. 얘처럼 인수분해 해줘야지. 잘 들고 왔어? 네. 얼른 오도락 되는데? 아니. 오케이.
B에 비해서 소유는 안 돼요. 봐봐 얘들아. 쉬워요. 우리가 부등식 증명하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고 했어? 빼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요거고 A로 묶었을 때 B-1이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B-1인데 이놈을 다시 B-1로 묶어주시면 A-1, B-1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니까 양수라서 이렇게 정리가 나는 거고.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가주시면 되는데 A, B, C 플러스 1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면 A, B로 묶었을 때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묶어서 C 마이너스 1 그러면 A, B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양수고 됐고 우리 A, B 마이너스 1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는 거에서 A, B는 1보다 크다라는 글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그대로 곱해주는 거야. 요놈도 양수, 요놈도 양수, 그래서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같이 볼게요. 자, ABC 플러스 2가 뭐 저거보다 큰 거 구하라고 했으니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ABC 플러스 2에서 ABC를 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놈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 이걸로 인수분해 한다고 해도 깔끔하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자, 우리가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이렇게 새끼 문제들이 있거나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있거나 디귿 해결할 때 기억, 니은 가지고 끌어와서 푸는 경우들이 꽤 있어. 2번에서 증명한 거 봐봐. 우리 요거 증명했지? 써놓으면 되잖아. 자, ABC 플러스 1이라는 거 증명했으니 왜 저거 플러스를 쓸까?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요거 쪼갠 거야. 그럼 여기 있지. 여기다가 이거를 적용시켜. 이렇게. 똑같았어? C 날라가고 요 정도는 안 왔네? 이거 많이 본 건데? 1번에서 증명한 거잖아. 그거 얘가 여보다 크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냥 앞에 거 끌어다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여주려고 선언하자고 했어요. 증명 끝났고 넘어가서 23-5번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빼서 정리하면 됩니다. 23-6번도 그냥 빼서 정리하면 돼요. 하나만 시켜볼게. 5번은 계산이 조금 귀찮으니까 됐다. 넘어가자. 7번 잠깐만. 7번 해봐요. 23-7번 해봐.
1번, 5번? 아니, 4번, 5번? C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건가? 두 번째 조건은 아마 해석이 잘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나 조건. 번 5번 중에 답이 있긴 해. 같이 볼까? 예. 이거 테스트 쉬웠지? 네, 맞습니다. 시험지 느껴지지 않냐? 어떤 내가 쉽게 일을 했다는 오랜만이지만 아니야? 나의 노력은 느껴지지 않았어? 쉽게 쉬웠어. 그러니까 오랜만이라서 이게 틀렸을 수는 있어도 근데 어쨌든 최대한 제시를 남게 하려고 쉬는 시간에 그래서 노력했어. 봅시다. 요거 봐봐. 쉽게 이렇게 가는 거야. 크면 나오지. 큰 거 고르는 거야. 큰 거. 큰 거 고르는 건데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x가 크대.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a는 제일 작다. 그러면 내가 크기 순으로 점점 커지는 순서로 쓸 건데 a가 무조건 제일 작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제 나도권 해석해야 돼. 자, 만약에 C가 제일 크다면 여기서도 C가 나오고 여기서도 C가 나오지. 그럼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해? 안 해. 그래서 C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도 돼. C가 여기일 때, C가 여기일 때. 조금만 더 그냥 머릿속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큰 놈을 골랐고 이 중에 큰 놈을 골랐는데 오른쪽이 더 크다는 말은 B랑 D랑만 비교했을 때는 B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자, 왜 그런지 이거는 케이스 나눠서 보여줄게. 두 가지 풀어볼 거야. C가 여기 있을 때, C가 여기 있을 때. 자, 요때는 B랑 D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BD가 다 C보다 크니까 얘는 D 나오고 얘는 B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 A, C, D, B. 얘는 BD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놈은 B보다 C보다 크고 한 놈은 C보다 작아. 작은 게 여기 있어야 되니까 D가 여기 있는 거고 B가 여기 있어야 이거 만족시킬 거 아니야. B랑 얘랑 바뀌면 이거 만족 안 하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만족하는 케이스고요. 여기에 항상 옳은 거는 5번이죠. 4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돼요. 9번 해봐. 23-5번.
자자자 같이 볼게. 아, 조금 안 돼. 자, 어떻게 풀 생각이에요?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어요? 제곱을 만들고. 완전 제곱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풀게 했어. 제곱으로 푼 사람들이 많아요. 제곱으로 푼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모든 xy라 그랬지? 근데 이게 모든 x, y에 대하여 성립하는데 x도 2차, y도 2차잖아. 그럼 우선은 저놈을 x에 관한 2차식으로 볼 거야.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2의 x 플러스 5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요거네. 자, 이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가 근을 갖는 게 아니고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 우리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판별식을 쓰는 것까지는 맞아.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된다고 내가 엄청 약간 퇴회를 시키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기억나?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면 2차식이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 위에만 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안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좀 많이 했어. 여기서도 그렇게 풀 거야. x에 관한 2차식으로 쳐다봤을 때 저놈이 항상 양수기 위해선 이놈의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항상 음수여야 된다. 강조한 이유가 문제 잘 안 보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코시-슈바르츠나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고 이 문제는 산술기하구나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 쉬운 문제 안에서.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안 보여. 2차식이 항상 양수인 거는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나와서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이번엔 다시 y에 관한 2차식으로 쳐다보고 그 y에 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판별식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부등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k는 2보다 크다 라고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는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2차식 f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면 우리가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로 계산을 해주신다는 거 조금만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3-11 11번 해봐. (23-11번) 볼 건데 자, 요거 할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우선은 정석적인 풀이로는 너네가 인수분해는 많이 했더라고 해.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보이는 게 그거라면 해보는 건 좋아. 1 추가돼서 2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는
A 플러스 B의 최소야. 자, 이렇게 봐봐. 얘는 뭐야? 곱셈이야. 곱셈이 주어져 있고 합의 최소 구하는 거야. 합과 곱의 관계에서 최대 최소를 풀려면 뭘로 풀어야 돼? 산술기하로 풀어야 돼. 우리 산술기하는 합과 곱의 관계에서 쓰는 거잖아. 그런데 조금 이상해, 그지? 그게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럼 정리가 되게끔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보면 x, y는 9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내가 구해야 되는 a 플러스 b라는 값은 a는 x-1이야 b는 y-1이지. 그러면 x-1 플러스 y-1 즉 x 플러스 y-2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보여 이제? 꼭 주어져 있고 합의 최소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신경 쓰지 말고 산술기하 쓰면 되잖아. 뭐 되니까? 2루트 x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다가 9 집어넣어서 4라고 나오죠? 자, 여기까지 풀면 답은 4라고 나오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문제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이거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만 쓸 수 있나 그랬냐면 A, B가 양수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라고 했어. 근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 맨 앞에 뭐가 적혀 있어?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 이 말은 사실은 A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고 B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거든. 맞지? 즉 우리는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치환해서 XY에 대해 산술기하를 썼잖아. 양수 조건이 있으면 이놈 가지고 산술기하 쓰는 대상을 유추할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놈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썼잖아. 쓸 때 아까 그 예시로 들었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기하 썼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왜? 그래야 얘가 양수되니까. 이게 없나? x가 2보다 크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거야? 문제에서 줘. 왜냐면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못 쓰거든 원래. 그래서 얘를 줘요. 이렇게. 이따가 쌤 가서 보여드릴게. 지금은 정석에는 그런 문제가 없네요. 그럼 어찌됐든 우리가 산술기하도 양수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저런 부등식에서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조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다시 나머지는 뭐 아니야 하자. 13번 해봐. 23-13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 자, 기울기가 음수고 뭔지 모르겠으나 음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m이라고 잡을 거야. 근데 내가 그냥 m으로 잡고 풀어볼게. 이렇게 잡고 풀 수도 있잖아. 근데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지? 1,4 지나도록. 그러면 A좌표, B좌표를 구해줄 건데 우선은 A좌표 좀 먼저 구해볼게. A좌표 구하는 거는 Y값이 0일 테니까 M의 X-1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 0에다가 이거 넘겨준 거야.
x 정리해주면은 1 마이너스 n분의 4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b좌표 구할 건데 b좌표는 x가 0인 거니까 y값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n 플러스 4라고 정리가 돼.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5a 플러스 5b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그럼 우선 5a 플러스 5b를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을 더했을 때 얘가 5이고 얘가 5이잖아. 얘가 a의 x좌표고 얘가 b의 y좌표니까. 그래서 두 개를 그대로 더해주면 5 마이너스 n분의 4 마이너스 m이라고 나와. 그러면 m과 하나는 n분의 4니까 곱해서 m 사라지지.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거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두호를 주의해야 돼, 두호를.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거는 이렇게 양수인 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m은 양수야, 음수야? m이 음수니까 기울기 음수라고 해서 m이 음수니까 얘가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m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m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야 돼. 그래야 양수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 하는 거야. 그래야 둘 다 양수니까. 5 플러스 2 루트 두 개 곱하면 4로요. 계산해주면 2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라고 나옵니다. 5a 플러스 5b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항상 최대 최소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거를 결론부터 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일단 표현한다. 알고 있는 것들 아니면 모르면은 찾아가지고 저거를 표현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때 뭐 생기는 문제들은 그때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자,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가 좀 펄프로면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산술기하는 양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요렇게 표현하여 얘네들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기 이제 파란색 뭐예요? 이거요? A좌표랑 B좌표 구한 거잖아. A좌표는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 넣어서 정리해준 거, 얘는 X에다가 0 넣어서 정리해준 거 주시면 되겠네요. 23-10 14번 해봐. 잠시만요. 자, 요거 맞춰보겠습니다. 23-24번. 사각형 추비할기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 우선은 산술기하로 푸는 거 좀 먼저 볼 건데, 우리가 또 사각형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한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문자로 잡아주는 거야. AB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AB에 뭐 구한다? 최대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이 도형에서 3이랑 4라는 숫자도 있으니 이 3이랑 4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AB에 관련된 어떤 관계식도 하나 얻어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많이 나오잖아. 일반상관계형. 근데 이렇게 직선 하나 있으면 요거 보면 되잖아. 요거 그치? 닮음인 거. 그러면 이놈은 B고 여기가 A니까 이놈은 4-A고, 즉 4-A 대 B는 요거 대 요거 4 대 3이죠. 따라서 12-3A는 4B고 3A 플러스 4B는 10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 알고 있고 이놈의 최대 구하는 거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산술기하를 통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산술기하를 써주면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12A이지. 그러면 양면 2로 나눠서
6은 12 루트 12ab 이상 제곱해서 ab 값 범위 구해주시면 ab는 3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는 3이라고 나오는 거고, 자 만약에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 b 값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산술기하를 이렇게 주겠었지? 그러면 3a랑 4b랑 같다는 관계식까지 이용해서 요거까지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3a 플러스 4b가 10이라는 거랑 3a는 4b라는 거 같이 이용하면 똑같은 거죠. 해서 10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6이라는 관계식에서 a 값, b 값도 나오죠. a는 2, b는 2분의 3 요거일 때 제대가 된다 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15번은 안 풀게요. 숙제로도 하지 마세요. 숙제도 봐. 네, 15번은 뺍시다. 뭐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 평면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물리에서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그 식을 알려주고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주제가 어쩌고 있나요? 없어요. 나오죠. 뭐 틀리죠 하나는. 효율적으로 합시다. 하나 정도요. 16번은 숙제도 내보죠 뭐. 괜찮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자, 쌤 해봐요. 산술기하 평균 문제 몇 개 쌤에서도 풀 건데 389번 한번 해볼래? 나 답지가 없어. 앞에 한번 빠른 답지 있지 않아? 왜? 아니 제곱을 해가지고. 호시슈가르트에서 뭐가 더 크죠? 곱돼 있는 거. 제곱 말고. 코시유 하르트 아닌 거. 왜냐면 양수 조건이 있잖아. 네. 그런 경우에는 산술기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근데 코시유 하르트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아? 코시유 하르트도 풀리네요. 근데 안 틀릴 수가 없는 거. 우리 이제 증명 진짜 재밌는 거 좀 이상해. 왜 증명을 좋아하지? 보통 증명을 제일 싫어하는데. 재밌잖아요. 이상해. 아. 루트 들어가요? 네. 오. 제가 해볼까요? 오.
얘 알고 있는데 이놈의 최대를 구해야 돼서 알고 있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놈을 K라고 놓고 제곱을 합시다. 제곱을 K제곱을 계산을 해주시면 3x 플러스 5y 플러스 2루트 3x랑 5y 곱하면 15xy. 근데 3x 플러스 5y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10 플러스 2루트 15xy지. 그러면 이놈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얘는 곱이고 얘는 합이잖아. 뭐 하면 돼?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니까 산술기가 쓰면 되잖아. 우리가 요거를 그러니까 2번 쓰는 거야. 여기 대입할 때 한 번 썼지. 근데 한 번 또 써요. 이 루트 이거 곱한 거 15xy. 즉 2루트 15xy라는 놈의 최대가 10이기 때문에 이놈의 최대가 10이어서 10 더하기 10 20이라고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k제곱은 22하고 k는 2루트 5이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아까 산술기하로 한번 얘기를 했어서 너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 숙지해야 되는 풀이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니까 이놈을 A, 이놈을 B라고 놨을 때 내가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2의 최대고 알고 있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라는 식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를 여기다 넣기 위해 x, y 값을 뭐로 정해주면 된다? 1로 정해주면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x, y 자리에 1을 집어넣고 여기는 10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고 2하다라는 범위도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코시 주번에서도 풀리네요. 좋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393번은 우리가 되게 정석이 있는 문제랑 비슷하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요건데 3개짜리로 있어. 하나 추가된 거야. 3개짜리. 3개짜리도 종종 푸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도 그러진 않습니다. 꽤 나와. 근데 공식만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더 어렵진 않은데 그냥 코시슈바르츠 쓰면 이것도 쓸 수 있는 정도. 네.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404번 하나 풀어보세요. 고요. 553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지금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구해야 되는 것도 넓이에 관련된 것이니 우리가 문자로 삼는 거는 R1, R2, R3면 될 것 같아. 그러면 5원부터 53까지 젤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R1 플러스 2R2 플러스 R3라고 잡아놓으면 된다. 그러면 저놈이 6이고 세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라고 했는데 넓이의 합은 요거잖아. 그지? 어쨌든 이게 최소면 이놈이 최소인 거고 x, y, z에다가 R1, R2, R3 집어넣을게.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있고 여기에는 얘 알고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야 되잖아. R1, 2, R2, R3
인데 그러면 이놈의 최소는 이 산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자 x R1R2 R3 개수가 1, 2, 1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요거 이거고 얘는 6인 거고 뭐 정리하면 최소값 구할 수 있는데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거일 때니까 R1은 2분의 R2는 R3일 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 놈을 K라고 잡아놨을 때 R1은 K, R2는 2K, R3는 K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K는 1이라고 나오지? 따라서 R1은 1, R2는 2, R3는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 길이의 합은 4라고 나오네요. 됐나요? 요것만 써주시는 거야.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A, B, C가 1, 2, 1이니까 그러면 R1, R2, R3를 문자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 K라고 잡아서 R1은 K, R2는 2K, R3는 K라고 잡아놓고 대입해주면 얘가 6K가 나와. 6K는 6이니까 K는 1인 거 아니야. 그거에 의해서 다시 반지름을 계산해 준 겁니다. 저거 AX는 BY는 CZ가 아니고 A분의 X예요. 네, 우리 두 개짜리에서도 그 등호성립 조건이 AX는 BY가 아니라 BX는 AY라고 배워.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요거 보기만인데. A분의 X는 B분의 Y로. 조평 그 증명하면 조평하는 거예요. 네. 굳이 증명까지는 근데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해요. 예전에 했잖아, 우리. 그래서 했어. 니네 이거 주태 시험도 봤어. 300. 얘들아 넘어가서 우리 센시 몇 개 풀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만든 거예요. 오늘요? 자기 함수 좀 나갈 거예요. (414번) 해볼래? 답인지 너넨지 답지를 바꾸시라고. 답치를 바꾸자고. 조작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래마다 폰다리하나 아까 그거 볼 거야. 산수기가 쓰려고. 왜냐면 또 곱하면 잘 사라지게 생겼거든. 코시-슈바르츠 쓰는 어떤 차수의 차이보다는 합과 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자체를 이 곱해져 있는 거 두 개를 뜯어서 더해도 사라지는 게 없지.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도 소용이 없으니 전기할 거야. 내 생각에 안 묶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어? 우리가 산술기하 쓰는 거는 양수에 대해서만이라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서 얘네들에 대해서만 산술기하를 쓸 거야. 자, 봐봐. 요거 돼? 그러면 얘가 4 이상이면 문제가 둘 다 X예요. 뭐야 이거? 얘가 y분의 4, 여기가 y, 여기가 x.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4 이상, 얘가 최소일 때 얘는 지금 빼는 거잖아. 제일 조금 뺐으면 얘는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얘가 4일 때 1 이하. 근데 뭐가 안 더해지네요? 그 더할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게. 잠깐봐. 나는 이놈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산술기하를 쓰는 범위는 요만큼에 대해서만이잖아. 그러면 x분의 y 플러스 y분의 4x라는 놈의 범위가 산술기하에 의해서 4라고 나오는데, 맞지? 내가 찾는 건 5-x분의 y 플러스 y분의 4x의 범위야. 그러면 이 범위 만들려면 마이너스 달아주고 방향 바꿔주고 5 더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1 이하라고 나오는 거잖아. 답은 1. 지금 우리 똑같이 나온 거 아니야? 똑같이 더했잖아. 여기 뭐 4 플러스 5는 될까요? 아니지.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의 범위가 4야. 이해가?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쓰는 이제 이건 아니야. 417번. 이번에 시간이 몇 문제 들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쌤 바꾸면 안 돼. 응?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예전에는 C 문제들보다는 저기 비슷하게 있는 상 문제들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C 단계는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상 문제들 위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 단계랑 상 문제들이랑 난이도 차이도 크지 않아. 상 문제들이 더 어려우면 더 어렵기 때문에 C 문제는 또 선배일 때 애매하긴 한데 다 풀어도 돼요. 혼자 푸세요. 17거 아니야? 네. 아, 진짜. 내가 뭔가를 준비할 때는 약간 최대한 그 좀 큰 틀을 계속 그려주려고 하거든. 수업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길이가 안 되면 그 넓이로 가라는 그 너네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길이로 해결이 안 되면 넓이로 한번 가봐라. 100%는 무조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하다가 막히면 했던 거에서는 잘 안 나오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생각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아이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주는 거야. 이런 말이 얘가 지금 너네가 길이로 막 하라고 막 닮은 막 해서 막 쪼개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 자, 넓이로 봐봐. 내 여자한테 넓이 구할 수 있니? 넓이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는 x, y를 포함해서 넓이 표현하려면 이렇게 쪼갰을 때 요 놈과 요 놈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얘는 저 놈은 이렇게 그러면 사인 3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은 x 플러스 2분의 3y 2x 플러스 3y는 3이니까 관계식 나오는 거잖아. 문제가 풀리진 않았었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사실 너네도 느꼈겠지만 그 내신 교재를 내가 이 말에 맞춰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대체적으로 어떤 너희들의 그 좀 생각에 전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고 이게 뭐 중학교 내용이라고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잖아. 뭐 기울어진 직선에 있으면 삼각형이 덕지덕지 달려있으니 그것들의 닮음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닮음을 활용하면 쉽다.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해서 원방까지도 가고 중삼하에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너네가 익숙해지고 너네가 직접 떠올려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단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계속 잘 봐야 되고 어쨌든 이 문제를 좀 마저 풀어보면 결국 내가 구하는 거는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를 알고 있으니 뭐를 해주면 되겠어?
xy분의 2y 플러스 3x지. 그러면 요거를 저기서 최소를 구하고 저기서 최소를 구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게 산술기하를 쓰기는 쓰는 건데 저거 이렇게 맞추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다 풀었어야 약간 좀 멋있는데. 우와씨. 산술기였으면 2x는 3y, 산술기였으면 2y는 3x. 산술기하를 두 번 못 써. 근데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은 뭐예요? 이걸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P의 x, a, b가 2,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이고 구한 거는 여기 맞고. 아이씨, 잠깐만, 다 맞추고. 아, 이게 넘어가는 과정도 어렵네. 자, 구하는 거 K라고 잡아봅시다. 구하는 거 K라고 잡아놓으시면,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봐봐. 어떻게 풀기 쉽냐면, 여기서 산술기야 써. 이렇게. 여기서도 산술기야 써. 그래서 여기 XY 범위 나오니까 여기가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결국 대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을 때의 최소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는 2x랑 3y랑 같은 거지. 근데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건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다르단 말이야. 조건이 달라.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산술기하를 두 번 쓰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x 플러스 3y가 3이라는 식을 알고 있고,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두 개를 곱할 겁니다. 3k는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에 2x 플러스 3y지? 그럼 전개해 주시면 13 플러스 y분의 6x 플러스 x분의 6y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 한 번만 쓰면 k의 범위가 나오잖아. 14 플러스 2 루트 두 개 곱셈한 36. 그래서 25라고 나오기 때문에 3K가 25 이상이어서, 계산 잘못했니? 6, 22, 13분의 3분의 25 이상이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두두꼴로 나오고 P 더하기 Q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더해서 28이라고 답내 주시면 되겠네요. 3K 다시 요거 그냥 곱한 겁니다. 얘 두 개 곱해서 3K 만든 거고, 여기서는 얘랑 얘 곱해준 거야. 전기에서 산술기하 한 번만 쓴 거고, 또 곱하는 거는 흔치 않아. 곱해서 계산하는 게 흔치 않은데, 우리 산술기하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 산술기하 저거 쓰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 중에 여기까지고, 함수를 조금만 나갈게 얘들아. 한 30분 남았는데, 오늘은 뭐 정석은 안 풀 거고, 어차피 정석도 한쪽밖에 안 돼. 그래서 정석 숙제 냈다? 이유가 있어. 우리 수요일 오잖아. 왜? 그치 눈치 봐. 근데 이거 명제 증명 한 점만 두고 조절할 수 에이, 그런데 기절하네. 진짜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 알아서 쌤 낼게 그러면. 저희 쌤 중에 9개밖에 안 돼. 너무 많아. 함수는. 막그 아홉 유형은 대표 대표 산. 한 12개? 18개. 대표가 아니고 대표 3 된다. 대표 3. 대표 다음 아, 대표 상. 응, 대표 3. 대표 다음에 이제 대표 3?
숙제 내기가 진짜 애매해. 수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가. 진도를 원래 오늘 더 빼야 돼. 빼야 돼. 왜냐면 수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그럼 수요일에. 근데 우리 수요일에 진도를 많이 나가니까요. 그치 많이 나가는데 숙제를 내고 질문 못 받고 그 니네 그 범위 주체를 보니까 그래서 빨리 나가서 빨리 나가려고 그래서 질문 다 받고 주체 보게. 저희 수요일에 좋지. 오늘은 안 되고 아니 금요일 다음 금요일 지금 빨리 나가놔야 그래서 그것도 좀 해결되고 내신 좀 빨리 시작할 수 있고. 함수 어렵지 않아. 그래? 아니 왜 슬퍼하냐? 아니, 서영이는 시작할 때부터 증명 언제 하냐고 증명 언제 하냐고 한 3주 전부터 증명 언제 하냐고 더 많이 그러거든. 증명 끝났어 지금. 공집합 이거. 함수만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함수만 하면 안 돼요. 명제 증명은? 그냥 진짜 버리지 마. 싫어. 일단 진짜만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다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 함수는요. 우리가 집합 두 개를 대응시키는 거를 함수라고 하고요. 이때 이놈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놈의 이름을 뭐라 그러니? 공역이라고 하지. 선택받을 수 있는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고 받을 수 있는 놈들을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대응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선택받은 애도 있고 안 받은 애도 있어. 그치?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용어적인 것들이라 보면 금방금방 기억나실 거고 함수의 정의 조건이 조금 중요한데 우리가 모든 x가 한 개의 y를 선택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빈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x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무조건 y집합의 누군가를 골라야 돼. 자,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고르는 거는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가 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몰리는 것도 괜찮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함수가 될 수 있는 예시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이놈은 우리가 함수라고 해야 안 해? 함수라고 해. 2차 함수라고 하는 애잖아. 2차 함수라고 하는 애고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하려면 x값 하나에 대해서 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상한 그림 몇 개 그릴게. 이상한 거 그릴 거야. 함수일까 아닐까? 이건 함수 아니에요? 함수죠. 하나만 걸리면 돼요. 이렇게. 함수일까 아닐까? 원이야 얘들 둘 하나야? 하나에 두 개 걸리잖아. x값 하나 집어넣었을 때 y값 두 개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함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가 같을 조건이 있어. 함수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고 gx가 3x-2인 거야. 누가 봐도 다른 함수야. 그런데 우리가 두 함수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 어떨 때? 정의역 자체가 x라는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닌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x값들로만 정의역이 이루어져 있다면, 즉 얘랑 얘랑 같다고 놔서 나오는 x값들이 1, 2라고만 되어 있다면 f1은 뭐고? 둘 다 1이고 2를 집어넣어도 4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들에 대해서만 같으면 돼.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되겠어? 뭐가 하나 딸랑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되니까 원소 하나에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이런 경우에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다르게 생겼다고 무조건 다른 게 아니야. 여기서 헷갈리는 건 요거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네들이 그래도 요 메인이죠. 요 24선 함수 다음에.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함수값이 다르다.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고 정의를 하거든. 어떤 걸 말하냐면 달리를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y값에 대해서 자 얘랑 얘는 x1, x2가 다르지. x1, x2가 다른데 함수값이 동일하잖아. 이런 애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 우리 함수인지는 x값에 대해 y값 하나 걸리는지 확인했지. 이놈은 y값에 대해 x값이 하나 걸리는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맞아 틀려? 1대1은 아닌 거야. 왜? y값 하나에 2개 걸리니까. 얘 녹색은 1대1 함수니? 무조건 y값 하나에 x값 하나 걸리니까. 요런 애들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저놈은 1대1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막 꾸불꾸불하게 가더라도 증가는 증가잖아. 감소하네. 계속 증가하거든. 이런 애들은 무조건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걸리니까 1대1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함수까지 우리가 배우진 않고 배우네. 4차 함수의 일부거든. 이렇게 생긴 걸 4차 함수라고 해. 뭐 어쨌든 요거 있으면 또 1대1 함수가 안 되겠지. 2개 걸리니까 하나 둘. 어쨌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 자 1대1 대응이라 그러면은 1대1 함수에다가 어떤 조건이 붙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까지 붙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좀 애매해. 왜냐면 공역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모든 y가 선택받아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함수의 정의에서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표현은 너네가 익숙하거든. 자 얘가 그러면은 공역이야 치역이야? 얘는 공역이야.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487번 봐봐. 풀어봐요. 487번. 정의하고 끝난 거.
나왔어? 문제문 기억나죠? 이 손이 잘 안 가. 이게 약간 개념으로만 그냥 똘똘 뭉친 문제라가지고. 자, 같이 해봅시다. 오케이. 자, x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이하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말을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f라는 게 여기서 1로 간다라고 말로 풀어 쓴 거고 정의역도 x, 공역도 x라는 집합인 거야. 그러면 내가 정의역이 요 범위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면은 원래 직선이잖아. 그러면 직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쓰겠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만 떼오겠다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그러면 표시를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자, 이 범위에서만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마이너스 1에서 3인 거고 이 범위 밖에서의 y값은 존재하지 않아. 공역인 순간에는 이거보다 뭐 더 큰 y값을 갖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y값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했으니 자,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프가 이만큼만 그려지면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아. 얘가 치역이고 얘가 공역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기 위해선 다 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끝과 끝을 지나서 박스가 다 채워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지나서 채워지거나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한 거야. 자, 이거 그래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3,3을 지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식이 나오지만 a는 1, b는 0이라서 이 두 번을 만족시키지 않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얘가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 답은 뭐야?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가 거의 없네. 거의 없죠. 얘들아 500 함수 개수는 다음 시간에 내가 오늘 다 못하겠다. 508번까지 해볼 건데 너네 항등함수 뭔지 기억나니? 항등함수 뭐야? y는 x야? x에 넣었을 때 y값이 같이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도 항등함수 50대 항등함수가 150%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떻게? 정의역을 새로 정해주면 되나? 어떤 거 넣었을 때 똑같은 거 나오는 정의역들로만 이렇게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그러면 이 정의역에서 얘는 항등함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어떻게 찾은 거야?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 x 교점 찾아준 거야. 그게 y는 x를 만족하는 x값들이니까. 그럼 y는 x도 정의역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지금 요거의 함수를 항등함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얘는 그냥 이제 구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자, 508번 풀어봐요.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 드리죠. 자,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적은 y는 x 위의 점들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점인 거 이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y는 fx라는 함수가 항등함수로 정의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의역을 만들어주면 그 해당 정의역에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여기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이런 놈들인 거야. 이 집합이 A, B, C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항등함수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잡아놓으면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알파 금방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정의역을 그냥 알파만 집어넣으면 f 알파는 알파라고 나오게 되고 이 y는 x라는 항등함수의 정의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데 원소가 3개가 있어. 근데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x값들은 이런 x값들에 대해서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여기서의 x값은 4가 나오고 여기서의 x값은 2 또는 7이 나오지만 6 이상에 대해서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7만 가능한 거야. 자, 이 미만에서는 그냥 1이지 얘도 그냥 x인 거야. x가 1인 원소에 대해서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집합 x 안에 들어간 a, b, c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다? 1 더하기 4 더하기 7이다. 실제로 이렇잖아. F1은 뭐야? 1. F4는 뭐야? 다시 집어넣어. 4. F7은 뭐야? 계산하면 7 나와. 그 집어넣은 거를 나온 거 같았을 때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147에 대해서는 항상 넣은 거랑 나오는 거랑 같은 걸로 나오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 갔어? 정의역은 안 들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저거 맞습니다. 저 x가 상등함수랑 1.9랑